네,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세금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175석, 그 다음에 범야권까지 합치면 180석이 넘는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22대 총선 결과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택, 부동산 관련된 세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택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택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죠. 취득세, 그다음 보유때에 나오는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중과세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조세법에 대해서 중과세를 없애고자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상 여당은 사실 없애고 했죠. 정부 측에서도 지금 이 중과세를 조금씩 완화를 하자 라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그 민주당이 175석, 그 다음에 범야권이 180석 이상이 된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쉽게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지금 중과세 유지되고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부터, 그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부터 중과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중과세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냈었던 다양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게 결국 세법 개정안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세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사항인데 국회가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다르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어느 정도 세율은 좀 완화됐고 그 다음에 주택수에서도 좀 완화가 됐지만 3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일 때 중과세율 적용하는 것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중과세에 대한 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약간 우려되는 바 중에 하나는 지금 25년 이제 5월 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죠. 이게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방향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계속 또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4가지 지역이 있죠. 강남 3구랑 용산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세금, 주택 세금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는 첫 번째로 주식이죠. 주식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지금 폐지하려고 했었던 의견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있었죠. 하지만 이 지금 야당 쪽에서 이제 전부 다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한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5년 1월 1일부터는 금투세가 도입이 될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 외적으로 또 ISA나 이런 것들을 비과세를 좀 혜택을 넓혀줘서 이런 부분으로 와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한도 없이 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야당 측에서도 무조건 없애는 거에 대해서 노이즈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지금 한 500만 명 이상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점점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인. 제 채널에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코인 관련해서 지금 가상자산이죠. 이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도 제가 봤을 때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비춰집니다. 원래 제도가 지금 25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당 쪽에서는 그걸 좀 없애자라는 의견이었고 야당 쪽은 없애지는 말자라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상향을 해주자. 그다음에 손익을 통산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2월 공제도 5년 동안은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게 이 야당 측에서의 스탠스였죠.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25년부터는 과세가 될 것 같기는 한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 공제 한도도 정말 개정이 확정돼 봐야 되겠죠. 법이라는 건 정말 확정돼 봐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예의주시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에는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나옵니다.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데 25년에 쓸 세제 개편안이 24년 7월에 나왔을 때 분명 어떤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러분들 꼭 귀추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측, 즉 야당 측에서는
가상자산 연계상품 ETF를 제도권에 꼭 편입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입이 됐었을 때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 변동도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ETF 상품이 지금 막혀는 있지만 이걸 아마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양한 부분들,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코인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금 쪽으로는 저는 이렇게 지금 방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상황을 봐야 되는 바니까 하나씩 그 관련된 보도 자료가 나오면 말씀 풀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